401.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자동차,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왼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4.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용 자동차 운전자의 벌점은 10점이다. 정답은 3번.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보다 왼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402. 도로교통법령상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2. 3차로로 주행 중인 대형 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 한다. 3. 소형 승합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4. 5톤 화물차는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정답은 1번.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403. 도로교통법령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3.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모든 차로이다. 4.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 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다. 정답은 2번.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404. 도로교통법령상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1. 12인승 승합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2.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3.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4.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정답은 4번.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405.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승용자동차는 괄호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괄호 안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3, 2, 4, 3, 5, 4, 6. 정답은 4번, 6. 406.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1차로이므로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2.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 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3. 대형 승합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4. 적재 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1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소형 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407.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다. 앞지르기 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1. 1차로 2. 2차로 3. 3차로 4. 1, 2, 3차로 모두. 정답은 1번 1차로. 408. 도로교통법령상 앞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1.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2.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반대 방향에 차량이 없을 때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3. 가변차로의 경우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4.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는 1차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정답은 4번.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는 1차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409. 도로교통법령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3.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4.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는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정답은 3번.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410.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2.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3.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4. 버스 전용차로가 운용되고 있는 경우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다. 정답은 1번.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이다. 411. 도로교통법령상 전용차로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버스 전용차로. 2. 다인승 전용차로. 3. 자동차 전용차로. 4. 자전거 전용차로. 정답은 3번. 자동차 전용차로. 412. 수막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막 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본 타이어보다 폭이 넓은 타이어로 교환한다. 2. 빗길보다 눈길에서 수막 현상이 더 발생하므로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 3. 트레드가 마모되면 접지력이 높아져 수막 현상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4.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질수록 고속 주행 시 수막 현상이 증가된다. 정답은 4번.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질수록 고속 주행 시 수막 현상이 증가된다. 413.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안전운전 방법 중 옳은 것은? 1.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2.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고단으로 변속한다. 3. 핸들을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조작한다. 4.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정차한다. 정답은 1번. 핸들을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414. 안개 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커브길이나 교차로 등에서는 경음기를 울려서 다른 차를 비키도록 하고 빨리 운행한다. 2.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상향으로 한다. 3. 안개가 낀 도로에서는 안개등만 켜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4.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서행한다. 정답은 4번.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서행한다. 415.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 중에 정지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제동 방법은? 1.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는다. 2. 풋브레이크와 주차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하여 신속하게 차량을 정지시킨다. 3.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엔진 브레이크로만 감속한다. 4.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정답은 4번.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여러 번 나누어 밟는다. 416. 폭우가 내리는 도로의 지하차도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 모든 도로의 지하차도는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 위험 요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재난방송, 안내판 등 재난 정보를 청취하면서 위험 요소에 대응한다. 3. 폭우가 그칠 때까지 지하차도 갓길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한다. 4. 신속히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정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다. 정답은 2번. 재난방송, 안내판 등 재난 정보를 청취하면서 위험 요소에 대응한다. 417. 겨울철 빙판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터널 안에서 주로 발생하며 안개 입자가 얼면서 노면이 빙판길이 된다. 2.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3. 블랙아이스 현상은 차량의 매연으로 오염된 눈이 노면에 쌓이면서 발생한다. 4. 빙판길을 통과할 경우에는 핸들을 고정하고 급제동하여 최대한 속도를 줄인다. 정답은 2번.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418.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시 대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한다. 2.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뾰족한 물체로 창문 유리에 가장자리를 강하게 내리쳐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한다. 3. 차량 창문을 깰 수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119 신고 후 차량 내 외부 수위가 비슷해지는 시점에 신속하게 문을 열어 탈출한다. 4. 탈출하였다면 최대한 저지대 혹은 차량의 아래로 대피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탈출하였다면 최대한 저지대 혹은 차량의 아래로 대피하도록 한다. 419.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제동되지 않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1. 즉시 시동을 끈다. 2. 저단 기어로 변속한 후 차에서 뛰어내린다. 3.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하며 속도를 줄인다. 4.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감속한 후 차체를 가드레일이나 벽에 부딪힌다. 정답은 4번.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감속한 후 차체를 가드레일이나 벽에 부딪힌다. 420. 터널 안 주행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 목격 시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1. 차량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차를 세우는 것이 안전하다. 2.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세운 후 자동차 안에서 화재 진압을 기다린다. 3.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세운 후 자동차 열쇠를 챙겨 대피한다. 4. 하차 후 연기가 많이 나면 최대한 몸을 낮춰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등을 따라 이동한다. 정답은 4번. 하차 후 연기가 많이 나면 최대한 몸을 낮춰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등을 따라 이동한다. 421. 커브길을 주행 중일 때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커브길 진입 이전의 속도 그대로 정속 주행하여 통과한다. 2. 커브길 진입 후에는 변속 기어비를 높여서 원심력을 줄이는 것이 좋다. 3. 커브길에서 후륜구동 차량은 언더스티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커브길에서 오버스티어 현상을 줄이기 위해 조향 방향의 반대로 핸들을 조금씩 돌려야 한다. 정답은 4번. 커브길에서 오버스티어 현상을 줄이기 위해 조향 방향의 반대로 핸들을 조금씩 돌려야 한다. 422. 풋 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인한 마찰열 때문에 브레이크에게 기포가 생겨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스탠딩 웨이브. 2. 베이퍼록. 3. 로드홀딩. 4. 언더스티어링. 정답은 2번 베이퍼록. 423.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커브길이나 언덕길 등에서는 경음기를 사용한다. 2. 전방 시야 확보가 70m 내외인 경우 규정 속도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 3. 평소보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개등과 상향등을 함께 켜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한다. 4. 차의 고장이나 가벼운 접촉사고일지라도 도로의 가장자리로 신속히 대피한다. 정답은 3번. 평소보다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개등과 상향등을 함께 켜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한다. 424. 겨울철 블랙 아이스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1.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2. 아스팔트 표면에 눈과 습기가 공기 중에 오염물질과 뒤섞여 스며든 뒤 검게 얼어붙은 현상이다. 3. 추운 겨울에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 산모퉁이 음지 등 온도가 낮은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4. 햇볕이 잘 드는 도로에 눈이 녹아 스며들어 도로의 검은 색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은 4번. 햇볕이 잘 드는 도로에 눈이 녹아 스며들어 도로의 검은색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현상을 말한다. 425. 다음 중 겨울철 도로 결빙 상황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아스팔트보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결빙이 더 많이 발생한다. 2. 콘크리트보다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가 결빙이 더 늦게 녹는다. 3.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마찰 계수는 건조한 노면일 때 1.6으로 커진다. 4. 동일한 조건의 결빙 상태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의 노면 마찰 계수는 같다. 정답은 3번.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마찰 계수는 건조한 노면일 때 1.6으로 커진다. 426. 다음 중 지진 발생 시 운전자의 조치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1. 운전 중이던 차의 속도를 높여 신속히 그 지역을 통과한다. 2. 차를 이용해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차는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 대피한다. 3. 주차된 차는 이동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열쇠는 꽂아둔 채 대피한다. 4. 라디오를 켜서 재난방송에 집중한다. 정답은 1번. 운전 중이던 차의 속도를 높여 신속히 그 지역을 통과한다. 427. 다음 중 강풍이나 돌풍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2가지는? 1.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차로를 유지한다. 2. 바람에 관계없이 속도를 높인다. 3. 표지판이나 신호등, 가로수 부근에 주차한다. 4. 산악지대나 다리 위, 터널 출입구에서는 강풍의 위험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정답은 1번, 4번.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차로를 유지한다. 산악지대나 다리 위, 터널 출입구에서는 강풍의 위험이 많으므로 주의한다. 428. 자갈길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2가지는? 1. 운전대는 최대한 느슨하게 잡아 팔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 2. 바퀴가 최대한 노면에 접촉되도록 속도를 높여서 운전한다. 3. 보행자 또는 다른 차마에게 자갈이 튀지 않도록 서행한다. 4.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보다 약간 낮은 것이 높은 것보다 운전에 유리하다. 정답은 3번, 4번. 보행자 또는 다른 차마에게 자갈이 튀지 않도록 서행한다.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보다 약간 낮은 것이 높은 것보다 운전에 유리하다. 429. 빗길 주행 중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바르지 않은 2가지는? 1. 급제동 시에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차량의 앞수김 현상이 발생한다. 2. 노면의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빗길에서는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3. 수막 현상과 편제동 현상이 발생하여 차로를 이탈할 수 있다. 4.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율이 커질수록 제동거리가 짧아진다. 정답은 2번, 4번. 노면의 마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빗길에서는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율이 커질수록 제동거리가 짧아진다. 430. 언덕길에 오르막 정상 부근으로 접근 중이다. 안전한 운전행동 2가지는? 1.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엔진의 RPM을 높인다. 2. 오르막의 정상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출발한다. 3.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한다. 4. 고단기어보다 저단기어로 주행한다. 정답은 3번, 4번.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한다. 고단기어보다 저단기어로 주행한다. 431. 내리막길 주행 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1. 기어 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풋 브레이크만을 사용하여 내려간다. 2.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3.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 좋다. 4. 풋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면서 내려간다. 정답은 3번, 4번.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 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 좋다. 풋 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면서 내려간다. 432. 장마철 장거리 운전을 대비하여 운전자가 한 행동으로 가장 바른 것은? 1. 겨울철 부동액을 증류수로 교환하여 엔진 냉각수로 사용하였다. 2. 최대한 연비를 줄이기 위하여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었다. 3. 차량 침수를 대비하여 보험 증서를 차량에 비치하였다. 4. 겨울철에 사용한 성해 제거제로 차량 유리를 깨끗하게 닦았다. 정답은 4번. 겨울철에 사용한 성해 제거제로 차량 유리를 깨끗하게 닦았다. 433. 포트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 쉽다. 2. 포트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속도를 높인다. 3. 도로 표면 온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의 대형 트럭 등이 급제동하여 발생한다. 4. 도로가 마른 상태에서는 포트홀 확인이 쉬우므로 그 위를 그냥 통과해도 무방하다.
정답은 1번.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 쉽다. 434. 집중호우 시 안전한 운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차량의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운전한다. 2. 히터를 내부 공기 순환 모드 상태로 작동한다. 3.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타이어의 마모 정도를 확인한다. 4. 빗길에서는 안전거리를 2배 이상 길게 확보한다. 정답은 2번. 히터를 내부 공기 순환 모드 상태로 작동한다. 435. 강풍 및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한 도로를 주행 중일 때 운전자의 조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브레이크 성능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둔다. 2. 침수 지역을 지나갈 때는 중간에 멈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 3. 주차할 때는 침수 위험이 높은 강변이나 하천 등의 장소를 피한다. 4. 담벼락 옆이나 대형 간판 아래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답은 4번. 담벼락 옆이나 대형 간판 아래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436. 눈길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앞 유리창에 있는 눈만 치우고 주행하면 안전하다. 2. 풋브레이크와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3. 스노체인을 한 상태라면 매시 3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4. 평상시보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행한다. 정답은 1번.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앞 유리창에 있는 눈만 치우고 주행하면 안전하다. 437. 다음 중 우천시의 안전한 운전 방법이 아닌 것은? 1.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에서 50% 정도 감속 운전한다. 2. 길 가는 행인에게 물을 튀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고 주행한다. 3. 비가 내리는 초기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크리프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 4. 낮에 운전하는 경우에도 미등과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3번. 비가 내리는 초기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는 상태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크리프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 438. 다음 중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바람직한 운전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뒷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차폭등, 미등, 전조등을 켠다. 2. 앞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반드시 상향등을 켠다. 3.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인다. 4. 습기가 맺혀 있을 경우 와이퍼를 작동해 시야를 확보한다. 정답은 2번. 앞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반드시 상향등을 켠다. 439.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감속 운행 속도로 맞는 것은? 1. 매시 80km. 2. 매시 90km. 3. 매시 72km. 4. 매시 100km. 정답은 3번. 매시 72km. 440. 주행 중 벼락이 칠 때 안전한 운전 방법 2가지는? 1. 자동차는 큰 나무 아래에 잠시 세운다. 2.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 3. 건물 옆은 젖은 벽면을 타고 전기가 흘러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4. 벼락이 자동차에 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차 밖으로 피신한다. 정답은 2번, 3번.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 건물 옆은 젖은 벽면을 타고 전기가 흘러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441.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적절한 행동은? 1.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비상 상황임을 알릴 필요가 없다. 2. 사고 지점 도로 내에서 사고 상황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차량 안에 대기한다. 3. 사고 지점에서 빠져나올 필요 없이 차량 안에 대기한다. 4. 주변 가로등, 교통신호등에 부착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사고 발생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119, 112에 신고한다. 정답은 4번. 주변 가로등, 교통신호등에 부착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사고 발생 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119, 112에 신고한다. 442. 야간에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자기 차로의 바로 아래쪽을 본다.
2.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쪽을 본다. 3. 눈을 가늘게 뜨고 자기 차로 바로 아래쪽을 본다. 4. 눈을 가늘게 뜨고 좌측의 가장자리 쪽을 본다. 정답은 2번.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쪽을 본다. 443. 도로교통법령상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사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2. 표지를 설치할 경우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삼각대는 고장차가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200m 후방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정답은 4번. 안전삼각대는 고장차가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200m 후방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444. 도로교통법령상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1.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2. 안개가 가득 낀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 3. 주차 위반으로 견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4. 터널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정답은 4번. 터널한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45.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적절한 조치 요령은? 1. 신속히 비상전멸등을 작동하고 차를 도로 위에 멈춘 후 보험사에 알린다. 2. 트렁크를 열어놓고 고장난 곳을 신속히 확인한 후 군안차를 부른다. 3.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고장 차량의 앞쪽 5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4. 이동이 가능한 경우 신속히 비상전멸등을 켜고 갓길에 정지시킨다. 정답은 4번. 이동이 가능한 경우 신속히 비상전멸등을 켜고 갓길에 정지시킨다. 446. 주행 중 타이어 펑크 예방방법 및 조치 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도로와 접지되는 타이어의 바닥면에 나사못 등이 박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2. 정기적으로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트레드 마모 한계를 넘어섰는지 살펴본다. 3.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뒷타이어의 펑크일 가능성이 높다. 4. 핸들은 정면으로 고정시킨 채 주행하는 기어 상태로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감속을 유도한다. 정답은 3번.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뒷타이어의 펑크일 가능성이 높다. 447. 도로교통법령상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안전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괄호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괄호에 맞는 것은? 1. 사방 200m 지점. 2. 사방 300m 지점. 3. 사방 400m 지점. 4. 사방 500m 지점. 정답은 4번. 사방 500m 지점. 448. 자동차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는? 1.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제동을 한다. 2. 핸들을 꽉 잡고 직진하면서 급제동을 삼가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안전한 곳에 정지한다. 3. 차량이 쏠리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다. 4. 브레이크 페달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정지한다. 정답은 2번. 핸들을 꽉 잡고 직진하면서 급제동을 삼가고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안전한 곳에 정지한다. 449. 고속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보험 처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증거 등에 대해 사진 촬영을 한다. 2. 상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보험 적용을 요청한다. 3. 신속하게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차량 후방에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4. 비상전멸등을 작동하고 자동차 안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 신속하게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차량 후방에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450.
다음 중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차로를 차단하는 공사의 경우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 화물차의 경우 순간졸음, 전방 주시태만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3. 이동공사, 고정공사 등 다양한 유형의 공사가 진행된다. 4.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만 제한되어 있다. 정답은 4번.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로만 제한되어 있다. 451. 다음 중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으로 하이패스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 올바른 조치 방법 두 가지는? 1. 비상전멸등을 작동하고 일시정지한 후 일반 차로의 통행권을 발권한다. 2.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한 장소를 설명하고 정산한다. 3. 목적지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 정산된다. 4.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의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담당자에게 그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4번.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한 장소를 설명하고 정산한다.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의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담당자에게 그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452. 다음 중 터널 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도난 방지를 위해 자동차 문을 잠그고 터널 밖으로 대피한다. 2. 화재로 인해 터널 안은 연기로 가득 차기 때문에 차 안에 대기한다. 3.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4. 유턴해서 출구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정답은 3번.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 대피한다. 453. 다음 중 터널을 통과할 때 운전자의 안전수칙으로 잘못된 것은? 1. 터널 진입 전 명수능에 대비하여 색안경을 벗고 밤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2. 터널 안 차선이 백색 실선인 경우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한다. 3.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급제동에 대비한다. 4. 터널 진입 전 입구에 설치된 도로 안내 정보를 확인한다. 정답은 1번. 터널 진입 전 명수능에 대비하여 색안경을 벗고 밤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454. 다음은 자동차 주행 중 긴급 상황에서 제동과 관련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수막 현상이 발생할 때는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2. 비상시 충격 흡수 방호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3.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항상 직진 방향으로 미끄러진다. 4. ABS를 장착한 차량은 제동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정답은 2번. 비상시 충격 흡수 방호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455.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대처 요령 두 가지는? 1.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주행하여 지진 지역을 벗어난다. 2.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우측에 정차한다. 3. 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끈다. 4. 지진 발생과 관계없이 계속 주행한다. 정답은 2번, 3번.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우측에 정차한다. 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끈다. 456. 고속도로 공사 구간을 주행할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요령이 아닌 두 가지는? 1. 전방공사 구간 상황에 주의하며 운전한다. 2. 공사 구간 제한 속도 표지에서 지시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다. 3. 무리한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4.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사 구간 접근 전 속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주행한다. 정답은 2번, 4번. 공사 구간 제한 속도 표지에서 지시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사 구간 접근 전 속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주행한다. 457. 자동차 운전 중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차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2.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3. 터널 밖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차량은 최대한 중앙선 쪽으로 정차시킨다. 4. 차를 두고 대피할 경우는 자동차 열쇠를 뽑아가지고 이동한다. 정답은 1번, 2번. 차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458.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고속주행 중 급제동 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2. 빗길에서는 저속 운행 시에 주로 발생한다. 3. 미끄러지는 현상에 의한 노면 흔적은 사고 원인 추정에 별 도움이 되질 않는다. 4. ABS 장착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4번. 고속주행 중 급제동 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ABS 장착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59.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 두 가지는? 1. 오르막길에서 주행할 때. 2.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할 때. 3. 내리막길에서 주행할 때. 4. 노면이 미끄러울 때. 정답은 2번, 4번.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할 때, 노면이 미끄러울 때. 460.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조치 방법 두 가지는? 1. 발견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한다. 2. 갓길로 이동한 후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대피한다. 3.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4. 초기 진화에 실패했을 때에는 119 등에 신고한 후 차량 바로 옆에서 기다린다. 정답은 2번, 3번. 갓길로 이동한 후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대피한다. 초기 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461. 도로 공사장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차선 변경이 필요한 구간으로 차로 감소가 시작되는 지점은? 1. 주의 구간 시작점. 2. 완화 구간 시작점. 3. 작업 구간 시작점. 4. 종결 구간 시작점. 정답은 2번, 완화 구간 시작점. 462. 야간 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전면 유리에 틴팅을 하면 야간의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2. 맑은 날은 야간보다 주간 운전 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3. 야간에는 전조등보다 안개등을 켜고 주행하면 전방의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 4.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증발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은 4번.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증발 현상이 발생한다. 463. 야간 운전 중 나타나는 증발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증발 현상이 나타날 때 즉시 차량의 전조등을 끄면 증발 현상이 사라진다. 2. 증발 현상은 마주오는 두 차량이 모두 상향 전조등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야간에 혼잡한 시내도로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 야간에 터널을 진입하게 되면 밝은 불빛으로 잠시 안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정답은 2번. 증발 현상은 마주오는 두 차량이 모두 상향 전조등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64. 야간 운전 시 운전자의 각성 저하주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평소보다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2. 안구 동작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진다. 3. 시내 혼잡한 도로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 단조로운 시계에 익숙해져 일종의 감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번. 단조로운 시계에 익숙해져 일종의 감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465.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질 때 운전자의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1. 차폭등, 미등을 켠다. 2. 주간 주행 속도보다 감속 운행한다. 3. 석양이 지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이 부족해 주의하여야 한다. 4.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운전하기 편하다. 정답은 4번.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운전하기 편하다. 466. 다음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의 커플러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이 구분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2.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나중에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먼저 분리되는 구조일 것. 3.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4. 전기자동차 커넥터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의 전원 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정답은 2번. 접지극은 투입 시 제일 나중에 접속되고 차단 시 제일 먼저 분리되는 구조일 것. 467. 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차량 내부에 앰프 설치를 위해 배선 장치를 임의로 조작한다. 2. 겨울철 주유 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LPG 차량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일회용 부탄가스를 차량에 싣고 다닌다. 4. 일회용 라이터는 여름철 차 안에 두어도 괜찮다. 정답은 2번. 겨울철 주유 시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68.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추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대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 충돌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한다. 2.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간다. 3.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눈을 감는다. 4. 와이퍼와 상향등을 함께 조작한다. 정답은 1번. 충돌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한다. 469. 다음 중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1. 베이퍼록 현상. 2. 스탠딩 웨이브 현상. 3. 페이드 현상. 4.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정답은 2번, 4번, 스탠딩 웨이브 현상, 하이드로 플레이닝 현상. 470. 도로교통법령상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좌석안전띠는 허리 위로 고정시켜 교통사고 충격에 대비한다. 2.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3. 어린이는 앞좌석에 앉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4.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 원이다. 정답은 2번.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471. 교통사고 시 머리와 목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 전에 조절해야 하는 것은? 1. 좌석의 전후 조절. 2. 등받이 각도 조절. 3. 머리 받침대 높이 조절. 4. 좌석의 높낮이 조절. 정답은 3번. 머리 받침대 높이 조절. 472. 터널에서 안전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앞지르기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측으로 한다. 2. 터널 안에서는 앞차와의 거리감이 저하된다. 3. 터널 진입 시 명수능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 4. 터널 출구에서는 암수능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은 2번. 터널 안에서는 앞차와의 거리감이 저하된다. 473. 다음은 진로 변경할 때 켜야 하는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1. 신호를 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해도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았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진로 변경이 끝난 후 상당 기간 신호를 계속하여야 한다. 3.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4. 고속도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m 지점부터 진로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신호를 한다. 정답은 3번. 진로 변경 시 신호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등과 승합차 등은 3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474.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1.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경우. 2. 앞차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경우. 3.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4.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정답은 4번.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475. 다음은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하려는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 다른 차를 앞지르게 하는 경우에는 속도에 제한이 없다. 2. 해당 도로의 법정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더한 속도까지는 가능하다. 3.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하다. 4.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정답은 4번.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476. 고속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소방차가 생활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2.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3. 일반 자동차가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장소에서 정차할 수 있다. 4. 터널 안 비상주차되는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터널 안 비상주차되는 소방차와 경찰용 긴급자동차만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477.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정지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1. 차량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때. 2.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때. 3. 타이어를 새로 구입하여 장착한 직후. 4. 과로 및 음주 운전 시. 정답은 2번, 4번.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를 때, 과로 및 음주 운전 시. 478. 자동차 승차 인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된 승차 정원은 운전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3.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4. 승차 정원 초과 시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1번, 3번.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승차 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479. 전방의 교통사고로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1. 앞차와 정지거리 이상을 유지하며 운전한다. 2. 비상 전멸등을 켜고 긴급자동차를 따라서 주행한다. 3. 앞차와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위험이 발견되면 풋 브레이크와 주차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동거리를 줄인다. 정답은 1번, 3번. 앞차와 정지거리 이상을 유지하며 운전한다. 앞차와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80. 좌석 안전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2. 일반적으로 경부에 대한 편타 손상은 2점씩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3.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4. 안전띠는 2점씩, 3점씩, 4점씩으로 구분된다. 정답은 2번, 4번. 일반적으로 경부에 대한 편타 손상은 2점씩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안전띠는 2점씩, 3점씩, 4점씩으로 구분된다. 481.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가까운 거리를 운행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으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2.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전석 옆좌석에 태우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4.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4번.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이외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도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82. 교통사고로 심각한 척추 골절 부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가장 적절한 조치 방법은? 1.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2. 부상자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9에 신고한다. 3. 상기도폐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송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송해야 한다면 부목을 이용해서 척추 부분을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 정답은 4번.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이송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송해야 한다면 부목을 이용해서 척추 부분을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우선 대피해야 한다. 483.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1. 부상자의 맥박 유무를 확인한다. 2.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본다. 3. 어느 부위에 출혈이 심한지 살펴본다. 4. 입안을 살펴서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2번.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본다. 484.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량 2가지는? 1.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2. 화재 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소방자동차. 3.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견인자동차. 4. 택배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 자동차. 정답은 1번. 4번.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택배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 자동차. 485.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2가지는? 1.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2.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인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3. 긴급한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4. 긴급한 약품을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정답은 1번. 3번.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긴급한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486. 야간의 도로에서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운전 방법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1.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적은 국도나 산길을 주행할 때는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 2. 야생동물 발견 시에는 서행으로 접근하고 한적한 갓길에 세워 동물과의 충돌을 방지한다. 3. 야생동물 발견 시에는 전조등을 끈 채 경음기를 가볍게 울려 도망가도록 유도한다. 4. 출현하는 동물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갓길에 가까운 도로를 주행한다. 정답은 4번. 출현하는 동물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급적 갓길에 가까운 도로를 주행한다. 487.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정 거리를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은? 1. 한국도로교통공단. 2. 한국도로공사. 3. 경찰청. 4.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답은 2번. 한국도로공사. 488. 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 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 감염병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물 사체 등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2.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면 야생동물구조센터나 지자체 콜센터 지역번호 플러스 120번 등에 신고한다. 3.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4. 2차 사고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3번.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당한 동물을 자기 차에 싣고 주행한다. 489. 보복운전 또는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분노조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감정이 끓어오르는 상황에서 잠시 빠져나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분노조절 방법을 스톱버튼 기법이라 한다. 2. 분노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중지하고 평소 생각해둔 행복한 장면을 1분에서 2분간 떠올려 집중하는 분노조절 방법을 타임아웃 기법이라 한다.
3. 분노를 유발하는 종합적 신념체계와 과거의 왜곡된 사고에 대한 수동적 인식 경험을 자신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경험회상 질문기법이라 한다. 4. 양팔, 다리, 아랫배, 가슴, 어깨 등 몸의 각 부분을 최대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켜 편안한 상태를 반복하는 방법을 긴장-이완 훈련기법이라 한다. 정답은 4번. 양팔, 다리, 아랫배, 가슴, 어깨 등 몸의 각 부분을 최대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켜 편안한 상태를 반복하는 방법을 긴장-이완 훈련기법이라 한다. 490.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있는 상황이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1. 물의 바퀴가 다 잠길 때까지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니 서행으로 지나간다. 2. 최대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3. 우회도로를 확인한 후에 돌아간다. 4. 통과하다가 시동이 꺼지면 바로 다시 시동을 걸고 빠져나온다. 정답은 3번. 우회도로를 확인한 후에 돌아간다. 491. 교통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요령과 거리가 먼 것은? 1. 위험 여부 확인. 2. 환자의 반응 확인. 3. 기도 확보 및 호흡 확인. 4. 환자의 목적지와 신상 확인. 정답은 4번. 환자의 목적지와 신상 확인. 492. 주행 중 자동차 돌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 주행 중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 핸들을 꽉 잡고 계속 주행한다. 2. 자동차에서 연기가 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시동을 끈다. 3. 타이어 펑크가 나면 핸들을 꽉 잡고 감속하며 안전한 곳에 정차한다. 4. 철길 건널목 통과 중 시동이 꺼져서 다시 걸리지 않는다면 신속히 대피 후 신고한다. 정답은 1번. 주행 중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 핸들을 꽉 잡고 계속 주행한다. 493.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1.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는 경우 추가하여 사진 촬영할 필요가 없다. 2. 도로의 엔진오일, 냉각수 등의 흔적은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 3. 파편물, 자동차와 도로의 파손 부위 등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근접 촬영과 원거리 촬영을 같이 한다. 4. 차량 바퀴의 진행 방향을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하거나 촬영을 해둔다. 정답은 3번. 4번. 파편물, 자동차와 도로의 파손 부위 등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근접 촬영과 원거리 촬영을 같이 한다. 차량 바퀴의 진행 방향을 스프레이 등으로 표시하거나 촬영을 해둔다. 494. 다음 중 장거리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선순위 두 가지는? 1. 차량 청결 상태 점검. 2. DMB 작동 여부 점검. 3. 각종 오일류 점검. 4. 타이어 상태 점검. 정답은 3번. 4번. 각종 오일류 점검, 타이어 상태 점검. 495.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2.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3.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4. 제2종 보통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정답은 2번.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496.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기간 경과 시 20일 이내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맞는 것은? 1.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2.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3.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 4.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40을 더한 금액. 정답은 2번.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497. 도로교통법령상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간 100점 이상. 2. 2년간 191점 이상. 3. 3년간 271점 이상. 4. 5년간 301점 이상. 정답은 3번. 3년간 271점 이상. 498.
도로교통법령상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은? 1. 행정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2. 자동차 등 대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3.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4. 자동차 등 대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정답은 4번. 자동차 등 대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499. 도로교통법령상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입증되는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 승용차의 소유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 승합차의 소유자는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4.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정답은 4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500. 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1.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2.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부상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4. 신호 위반으로 경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답은 1번.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지금까지 운전면허 필기문제 100문제를 공부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클릭하셔서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